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법 파는 정리 제40강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다음 셋 중 하나 있어야 되고 봉분, 분묘가 있어야겠죠? 안에 시체,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셋 중 하나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이 갑에 승낙 얻어서 토지 소유자 승낙 얻어서 을이 묘를 설치하면 을이 분묘기지권 취득합니다. 두 번째, 갑소유 토지에 자기가 묘를 썼어요. 그럼 내 토지라 분묘기지권 필요 없죠? 근데 이 토지를 파는데 토지를 팔 때 분묘에 관한 특약을 해야겠죠. 분묘를 어떻게 할까? 아무 특약 없이 토지를 팔면 을이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분묘기지권 취득합니다. 이때는 갑은 당연히 을에게 지료 지급해야겠죠. 지료 지급은 소유자가 청구한 때가 아니고 여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해야 되죠. 지금 을은 얼마나 열받아요. 기껏 토지를 샀는데 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게 된 겁니다. 갑은 당연히 지료 지급해야겠죠. 그리고 을이 청구한 때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해야 돼요. 지금 을 뚜껑이 열려 죽습니다. 세 번째, 갑소유 토지 을이 불법 무단으로 묘를 씁니다. 그래서 20년간 봉제사를 지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아니에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죠. 이때는 이제 지료 지급해야 한다고 판례가 바뀌었는데 이때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입니다. 청구한 때부터. 그래서 여기 토지 양도, 여기 토지 매매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을 뚜껑이 열렸으니까 시효취득은 성립한 때가 아니라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 두 개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는데 이 장사법에서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2001년에 생겼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한 분묘는 이 법 시행되기 전에 죽은 사람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거라고 알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죽은 사람은 이 법을 알고 죽죠.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없다라고 알고 죽었기 때문에 이때는 시효취득할 수 없습니다. 두 판례 비교해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봉분이 있고 시신이 있어야 분묘기지권 성립합니다. 그리고 등기 필요 없죠. 봉분이 공시효과라죠. 등기 없이 성립합니다. 평장, 암장 안 돼요.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시신이 있어야 돼서 가짜묘, 뭐 고양이를 묻었다 안 돼요. 꼭 사람 시체 있어야 되고 고양이 X, 강아지 X. 자, 핵심 40번입니다. 성립은 셋 중 하나 있어야 돼요. 첫째, 토지 소유자 승낙 얻었다. 두 번째, 무단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며 시효취득한다. 이때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합니다. 3번, 갑이 자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 필요 없죠? 분묘에 관한 특약 없이 토지 양도 매매하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돼요. 잘 비교하세요. 일단 분묘가 있어야 되죠. 평장, 암장 안 됩니다. 일단 내부에 시신이 있어야 돼요. 일단 범위를 보시면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소음의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의 공지, 공토까지 포함합니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해서 반드시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게 아닙니다. 다툼이 있으면 재판해야 합니다. 다음 이제 3번은 귀신이 하나 더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시신을 더 추가하면 소유자 승낙 얻어야 되고 마음대로 시신 추가해서 귀신이 하나 더 나오면 안 됩니다. 3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 설치하면 귀신 나와요. 새로운 분묘 신설하는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안 돼요. 같이 같은 묘 안에 집어넣었다. 귀신이 막 춤춥니다. 두 귀신이 안 돼요. 단문형틀 합장하여 설치하거나 쌍문, 묘를 두 개도 안 돼요. 귀신이 따로따로 두 개 나와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형 멸실이 불가하다면 귀신 지금 그 지역에 있죠? 귀신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전속합니다. 분묘기지권 포기는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면 됩니다. 그 외에 점유는 나중에 포기해도 돼요. 점유는 나중에 포기해도 되고 포기한다는 의사표시하면 그때 소멸합니다. 전속기간은 자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2년 후, 5년 후 약정에 따라요. 약정이 없으면 민법 지상권의 최단 전속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적용된 게 아니라 분묘가 전속하고 제사를 지내는 한 몇십 년간 계속 전속합니다. 아까 시효치드 가면 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죠. 아까 토지를 양도하면 청구한 때가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한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이어서 장사법입니다. 개인묘지는 나무를 적게 잘라내니까 사후신고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사후신고인데 집단묘지, 가정묘지, 종중무중, 법인묘지, 집단묘는 나무를 많이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분묘 일계단 면적은 개인은 무조건 30, 여기서 30, 개인은 무조건 30이에요. 30. 근데 집단묘는 10초가 할 수 없고 합장하면 합의로 8위로 광복이 아니라 합의로 초과 못합니다. 전체 묘지 면적은 자 이렇게 보세요. 종철이가 가죽백을 샀는데 법인카드로 10만원 이상 계산했습니다. 이 종중묘지가 1000이야. 가족묘지 100이야. 법인묘지는 이상하게 10만 이상이에요. 그리고 개인묘지는 3, 개인 무조건 30. 그래서 개인묘지는 무조건 30이에요. 가족묘지 가죽백 100이야. 종철이 1000이야. 법인카드 10만원 이상입니다. 다시 종철이가 가죽백을 법인카드로 10만원 이상 계산했습니다. 꼭 외우세요. 다음 설치기간은 30+30이죠. 공설묘지와 사설묘지 기간은 30년인데 연장할 때 1회 안 하고 또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60년간 주무셨어요. 그럼 1년 이내 아버지를 깨워야 돼요. 1년 이내 출거해서 아버지를 깨워서 화장하거나 봉헌합니다. 무의무미가 있죠. 즉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의 응고자는 그 다음 가로친 게 무의무분묘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또는 또 가로둔 무의무분묘, 묘지 설치의 응고자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이 두 가로에 대해서 사전 허가받아요.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는데 다음 개장하기 전 미리 3개월 이상 그 뜻을 해당 분묘가 불법 분묘, 가로친 분묘, 무효 분묘 설치의 용고자에게 알려야 되는데 용고자를 만날 수 없겠죠? 그럼 그 뜻을 공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범위 제일 끝에 개장 공고라는 게 이런 공고를 말합니다. 2번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 이게 가로친 무효 분묘 용고자는 토지 사용권은 그 밖에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장사법 시행된 후에 설치된 묘만 시효 취득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는 무조건 개인은 30이요. 30인의 사후 신고하는데 가족 자연장지나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입니다. 법인 자연장지는 사전 허가를 받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개공이 중개의뢰인에게 분묘 있는 토지에 관한 설명 내용 틀린 겁니다. 기억, 시험이 처음 나왔죠. 토지 소유자 승낙이 위해서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소 관리자가 지료 지급 의무 존부에 관해서 약정했네요. 약정했다면 그 약정으로는 분묘기지 새로운 소유자 승계인에게 미쳐야겠죠.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그리고 장사법 시행인 2001년 이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묘는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틀린 거라 답이 3번입니다. 이 중개사법 파일은 정리는 A4 총 58페이지 분량으로 총 45강으로 진행합니다.
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중개실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고 258페이지로 95쪽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이널 정리는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특히 1번 학교 가실 분 성명 꼭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잘 적어주세요.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죠. 교재 이름도 꼭 적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